여우 누이와 오빠. 옛날에 딸이 없이 아들 하나만 둔 부자가 살았다. 그는 딸을 원하여서 많은 재물을 들여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저를 찾아가 빌었다. 몇 년 후 그의 치성이 이루어져 딸이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귀중한 보석처럼 소중히 다루었다. 그녀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딸이 5살쯤 되던 해 집안에 이상한 재앙이 닥쳐왔다. 이 부잣집은 수백 마리의 가축이 있었는데 매일 밤 암소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다. 암소의 몸에서는 병이나 상처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목동이 이 원인 불명의 죽음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주인은 밤에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명했다. 그날 밤 목동 한 명이 외양간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자 주인의 딸이 남의 눈을 피해 외양간으로 들어가 암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소의 뱃속으로 손을 쑥 밀어넣었다. 그 다음 그녀는 손을 뒤로 뺐고 지켜보던 목동은 그녀의 손에 암소의 간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맛있게 먹었고 암소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목동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다음날 아침 목동은 주인에게 가서 그 본 곳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 무슨 남부끄러운 생각이냐? 내 딸이 그랬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이러한 거짓말의 값을 비싸게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대로 부자는 그 목동을 죽인 뒤 다른 목동에게 외양간을 지키게 하고 소들의 불가사의한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 목동도 그 집 딸이 소의 간을 꺼내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목동은 주인에게 자신이 본 것 그대로 말했다가 역시 그의 믿음을 사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3번째 목동도 전에 죽은 목동들과 똑같이 보고했고 주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일이 지속되어 매일 밤 소뿐 아니라 말, 돼지가 한 마리씩 죽어나갔다. 목동은 그들이 본 것을 주인에게 보고했고 한 명씩 차례로 죽게 되었다. 결국 목동이 모두 죽었고 마을에는 부자의 농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자는 결국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외양간을 지키게 했다. 부자의 아들은 밤에 외양간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 들어와 암소의 간을 꺼내어 먹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아휴, 너는 네 동생을 그렇게 나쁘게 말아야겠니? 모두 그 애를 질투하는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고 딸에게 그의 모든 애정을 여전히 아낌없이 쏟았다. 가축이 모두 죽자 사악한 소녀는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겁이 나서 결국 모두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역시 죽은 채 발견되었고 그 마을은 완전히 방치되어 죽은 홀령들만이 출몰하게 되었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산속을 떠돌아다녔다. 그는 노승을 만나 홀령의 세계를 관장하는 도수를 배웠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부모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열망했다. 그래서 스님을 떠나 집으로 출발했다. 떠나기 전에 노승은 그에게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의 3개의 병을 주었다. 스님이 말했다. 네가 위험에 처하거든
이걸 사용하여라. 소녀는 그것을 가슴속에 숨겼다. 그리고 말을 타고 그의 고향 마을로 갔다. 소녀는 마을이 황폐화되고 자기 집도 황량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소년이 그의 옛집으로 가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이끼로 덮여 있었다. 그의 누이 동생은 햇볕 아래 앉아 이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맞이했다. 그녀는 몹시 배고파 보였고 자신의 소나기에 붙잡힐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빠를 야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오빠는 누이 동생의 물음에 대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무덤 속에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누이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자기도 죽이기 전에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누이 동생에게 말했다. 누이야, 나는 배가 몹시 고프단다. 앞마당에 있는 부추로 먹을 것 좀 만들어 주겠니? 부추가 꼭 먹고 싶어. 그러자 누이 동생은 주머니에서 실패를 꺼내며 말했다. 오빠는 다시는 멀리 가지 말아야 돼. 내가 가서 부추를 가져오는 동안 이 실을 오빠의 허리에 둘러묶고 다른 쪽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야. 그렇게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가 요구한 대로 했다. 그러나 그녀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곧 실을 기둥에 묶고 살금살금 걸어 도망쳤다. 그리고 그는 말을 타고 전속력을 향해 달렸다. 누이 동생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전속력을 다해 쫓아갔다. 오빠! 멈춰! 멈춰!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녀는 말을 거의 뒤쫓아와 손으로 말의 꼬리를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오빠는 가슴 속에서 빨간 병을 꺼내 그녀에게 휙 집어던졌다. 그것은 터지면서 큰 불길을 일으켰고 그녀는 심하게 거슬렸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을 뚫고 나와 다시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번에 그는 하얀 병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바늘이 무수히 꽂혀 있는 빗장을 지른 길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장애물도 쉽게 통과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파란 병을 그녀에게 집어 던졌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고 그녀는 물에 빠졌다. 그녀의 몸이 물 위에 떠오르자 그는 누이 동생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것이 여우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